오늘의 이야기는 명성황후의 실체입니다. 먼저 비하의 의도가 아닌 미화되어 가려진 명성황후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명성황후는 대한민국 근대사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로 후대에 만들어진 창작 작품을 통해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죠. 특히 말기 조선에서 명성황후는 정치의 중심으로 강력한 권력을 잡고 조정을 흔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명성황후를 일본에 맞서 싸우다가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비운의 여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일본이 침략을 가속화하던 시기에 칠러 정책을 펼쳤으니까요. 하지만 명성황후가 청과 러시아에 붙었던 것에는 장대한 뜻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했던 행동이죠. 심지어 동학농민 운동 당시를 생각해보면 일본이 조선으로 들어올 길을 열어준 게 명성황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명성황후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명성황후의 실체를 자세히 파헤쳐보도록 하죠. 그럼 시작해볼까요? 명성황후가 실권을 얻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세도 정치 덕분이었습니다. 이건 흥선대원군의 실수라고 볼 수도 있죠. 말기의 조선은 계속 반복되어 온 세도 정치로 경제 상황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외척인 영민씨 세력을 이용해 세도 정치를 타파하려 했죠. 다 무너져가던 영민씨는 조금 살아났고 세도 정치 세력인 안동 김씨를 견제할 수 있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은 영민씨들을 당연히 자신의 편이라 여겼죠.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고종이 성인이 된 이후 명성황후와 유학자들의 계속된 견제로 실각되었습니다. 고종이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조선은 명성황후의 세상이 되었죠. 조선의 요직들은 전부 민씨 일가의 차지였고 온갖 부정부패가 들끓으며 안 그래도 혼란했던 조선은 본격적으로 내리막에 올랐습니다. 물론 안동 김씨 때도 부정부패가 있긴 했지만 영민씨의 부정부패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심각했죠. 명성황후가 권력을 잡았을 때부터 조선은 밀란과 군란으로 얼룩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조선 내부의 상황과는 다르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명성황후가 외교를 통해 이득을 봤던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명성황후의 외교는 계속해서 타국이 내정 간섭을 할 명분을 주었고 끝에는 일본이 조선 침략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낳았죠. 1875년 운요 사건으로 일본에게 항구를 열게 된 이후 1882년 청나라는 조선에게 서양과 교류하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조선은 본격적인 개화를 맞이한 것이죠. 이때 명성황후는 90군대인 오군영에서 80여 명의 군인들을 차출해 서양식 군대 별기군을 창설했습니다. 신식 군대 창설까지는 좋았을지도 모르지만 문제는 운영비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죠. 명성황후는 오군영의 운영비로 사용해야 하는 돈을 절감해 별기군에 과투자했고 그마저도 중간 관리들이 떼먹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오군영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었죠. 90군인들의 불만이 쌓여가는 중에 조정에서 밀린 월급이라고 지급한 것은 질이 떨어지는 불량 쌀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90군인들은 흥선대원군과 척사파를 앞세워 이모군란을 일으키죠. 명성황후는 이를 벌려놓고 자신은 도망쳤습니다. 분란으로부터 안전한 곳까지 도망친 명성황후는 청나라와 일본에게 지원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청나라와 일본으로부터 불평등한 조약을 맺게 되었죠. 이때 조선은 일본의 요구에 따라 배상을 지급했는데 일본에게 외채를 빌려서 처리하는 바람에 일본에게 조선으로 넘어갈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청나라 역시도 조선 내정에 적극적인 개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사건들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 조선의 개화파들은 이미 명성황후에게 등을 돌려가던 중이었습니다. 자주 독립국을 원하던 개화파들에게 있어 개화라고는 하지만 청나라에 묻어가는 명성황후의 모습은 실망으로 다가왔으니까요. 더군다나 이모군란의 영향으로 청에 이어 일본까지 조선 내정에 끼어들고 있었으니 개혁은 오히려 나라를 망치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개화파는 갑신정변을 일으켰고 명성황후는 이번에도 청나라의 원조를 받아 해결했죠. 이 사건으로 청나라와 일본 사이의 대립은 더욱 심해졌고 일본은 본격적으로 조선 침략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명성황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조선 말기 진짜 비극이 시작된 것이죠. 물론 명성황후 혼자만의 잘못만은 아니지만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이때부터 잘못된 외교와 백성 방치는 크게 치닫기 시작했죠. 실제로 1890년대부터 조선의 경제는 손쓰기 힘들 정도로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성황후는 갑신정변의 이모군란까지 겪은 이후에도 여전히 개화를 하겠다고 말했지만 재정도 부족했고 또다시 반란이 벌어질 것도 두려웠죠. 결국 한다는 개화는 서양 문물을 들여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중앙정계 요직부터 시작된 부패는 군수들의 봉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사태를 낳았죠. 이는 결국 군수들의 부정부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를 축적하기 위한 것이 아닌 살기 위한 착취였죠. 결국 농민들은 못 살겠다며 봉기를 일으켰고 봉기는 동학농민 운동으로 번직됩니다. 고종은 청군에게 직접 원조를 요청해 밀란을 잠재우려 했고 이 과정에서 일본도 제물포로 병사를 보냈죠.
이때 일본이 보낸 병력은 4,500명으로 밀란 진압을 위해 보냈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숫자였습니다. 밀란은 진압되었지만 일본군은 오히려 추가 병력을 보냈죠. 조선에 주둔한 일본군은 이내 아산에 위치한 청국군을 포위했고 결국 청일 전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전쟁의 결과는 일본의 승리였죠. 이때 명성황후에게 대들었다가 분해된 급진 개화파들은 일본을 등에 업고 다시 힘을 키웠습니다. 내부에 적이라 부를 만한 사람이 없던 명성황후의 입지가 흔들리게 된 것이죠. 명성황후는 일본을 견제할 수단이 사라지자 이번에는 러시아를 끌고 왔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또다시 외세를 끌어들인 것이죠. 간혹 명성황후가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에 붙었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다지 신빙성은 없습니다. 조선 내부 청의 입지를 줄이려 했다면 애초부터 막을 방법이 있었고 러시아와의 외교는 청일 전쟁이 진행되던 중에도 가능했죠. 청나라가 조선에서 힘을 완전히 잃고서야 러시아를 끌어들인 것은 일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목적일 확률이 큽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합니다. 일본은 이때부터 턱을 빼고 입을 찢으며 진짜 조선을 먹으려 달려들었고 명성황후는 계속해서 러시아에 붙으며 일본을 몰아내려 했죠. 당시 러시아라면 치를 떨었던 일본이었기에 계속해서 칠러 정책을 펼치는 명성황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895년 경복궁 내부에서 왕비가 시해당하는 치욕스럽고 충격적인 사건, 을미사변이 일어나면서 명성황후의 인생은 끝이 나죠. 명성황후가 저지른 문제들 중에서 정치적인 결정도 문제였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치였습니다. 황현의 저서 매천야록을 보면 국가적인 사건과는 별개로 쓰여진 명성황후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매천야록은 황현이 1864년부터 경술국치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정식적인 역사서는 아니지만 나름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는 중요한 자료죠. 학계에서도 매천야록은 정서와 야사를 떠나 그 자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실록이나 주요 인물의 자서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담고 있죠. 매천야록에는 명성황후는 자신의 친족들은 요직에 올리고 조선의 국고를 마치 자기 돈 쓰듯이 썼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명성황후는 민영익이 크게 다쳤을 때 선교사 알렌이 민영익을 치료해준 대가로 10만 냥을 건넸다고 하죠. 명성황후가 틈만 나면 무당을 불러 굿을 치르고 사치품을 모으느라 돈을 많이 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매천야록의 내용은 아니지만 언더우드가 집필한 조선 견문록을 보면 자신은 직접 명성황후에게 축의금으로 100만 냥을 받았다고 적혀있죠. 당시 조선의 상황은 물가가 요동을 치고 매체는 갈수록 쌓여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천야록을 쓴 황현은 명성황후를 두고 기민하고 모든 일을 임기응변으로 일관하며 정치 20년 만에 나라를 말아먹은 인물이라고 평가했죠. 이렇듯 자세히 뜯어보면 명성황후는 좋게 평가받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인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명성황후가 미화되는 이유는 일본에게 암살당한 국모이기 때문이죠. 근대사 인물들은 기록이 자세하게 남아있어 역사적인 왜곡이 힘들다는 특징과 정치적인 성향이나 감정에 따라서 미화되기도 쉽다는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명성황후는 두 번째 특징에 치중되었죠. 정치적으로든 오락으로든 써먹기 좋은 인물이니까요. 조선 말기 정치의 중심 명성황후의 실체,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